부산 진구을 이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거목이 될 씨앗들을 미리미리 찾아보는 압박 면접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부산 지역에서 어렵게 새로운 활로를 뚫고 계신 정말 유망한 정치신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부산 진구을에 예비후보 등록하신 이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을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라고 하는 동네가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네, 맞습니다. 그 처녀지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용감하게 발을 디디신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현 후보에 대한 이력을 낱낱이 한번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쪽 지역 출신이시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네. 가셨더라고요. 동네 소문난 인재였나요? 제가 좀 애살이 많았고 네.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성실한 타입입니다. 네. 열심히만 한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운도 좀 좋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이제 정치인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특이한 이력을 봤어요. 뭐 해사대학이라고. 네네. 그것도 해외에 있는 네. 대학교인데 경영학도가 왜 여기를 다녀오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출신은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냈는데 바다를 좀 많이 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우리의 미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산업이 많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운업계 자체는 이제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조금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데라서 블루오션 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쪽 분야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대 경영학도로서 생각하시기에 부산과 해운업은 떼놓을 수 없는 거고 이 결국은 나중에 블루오션이 되면서 그렇죠. 부산 발전 그리고 고향의 발전인 부산 발전과 함께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보고 네. 거길 가셨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력이 좋으시잖아요. 저 같아도 그냥 있을 것 같거든요. 5대 대기업에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직종의 전문직에 뛰어들지 않으시고 정치 쪽으로 옮겨오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해운업계 잠깐은 있었었는데 네. 이제 보니까 한진해운 사태가 터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찾아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정치라는 영역이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모할 정도의 용기인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네.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의원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네. 데가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진구을에다가 여기에다가 출마표를 던지셨다는 네. 거예요. 당시에 무모하다고 많이 네, 맞아요. 예, 뭐랄까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출마하실 때 변하고 네. 또 어떻게 해서 또 당선까지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출마를 겸해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네.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광역의원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죠.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들 저한테 구의원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의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구의원은 2인 선거구라 가지고 무조건 당선이 된다. 일단 의원을 달아야 정치에서 뭘 할 수 있으니 구의원을 나가라는 사람이 일단 많았고 두 번째로는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좀 많았었어요. 당시에. 진구에서는 시의원 뽑힌 적이 없다. 진구가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그렇죠. 없어요. 그 그때 당시 당시에는. 18년 그때
빼고 나서는 예, 그 예.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 일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왜 하냐는 그런 시각이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제 고향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당시에 했었었죠.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근데 이제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당선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승을 거뒀죠. 41석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의석을 얻어냈고, 그로 인해서 본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으셨어요. 그냥 네. 과감하게 자랑 좀 해주세요. 뭐뭐 해냈는지 아, 일단 이제 부산시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구에서 네. 한 것도 있거든요. 다 아세요. 다요. 일단 부산시에서 한 것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좋았던 거는 LCT 아시죠? 아, 잘 알죠. 네, 거기에 이제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을 몰치를 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보니까 LCT에 여러 가지 해주는 게 행정적으로 너무 많았더라고요. 절차적으로도 많았는데 당시에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됐던 게 준공허가. 준공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도시개발 관련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LC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인 거죠, 의원님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 협약이행 보증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하반기 네. 때.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산도시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근거에 맞게 받아내시오를 지속적으로 했죠. 아, 이것은 자칫하면 양평처럼 예. 공짜로 최은승 뭐냐는데 다 퍼줄 수 있었는데 예. 그나마 의회에서 나서서 일부 추징에 예. 얘기는 했습니다만 야, 이씨 1조 원짜리 사업에 맞아요. 100 몇억? 네, 139억. 139억 받아냈으면 정말 맞죠. 정말 못 털었네요. 맞죠, 맞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소장부터 시작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다 분양권 하나씩 다 맞죠.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 이의원 예비 후보가 혹시나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4년 계약직. 네, 4년 계약직만 되면 이거 탈탈 털어봐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지금 입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왜 부산 진구라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뽑히질 못했을까요? 심지어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장 출신의 인물론으로 충분히 인정받는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1% 이상의 대패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정서가 좀 어떤데요, 여기가? 지역 정서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위원장 되고 매일 최대한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냈거든요. 네.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도 당신이 뭔데 우리 대통령이랑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튼 정서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주로 금정구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돼요?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제가 자료를 조금 보려고 했더니 네. 정확하게 딱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인구 통계 이런 것들 네네 그런 자료 거를 제공이 안 봤는데 되나요? 이제 네. 구를 통해서 자료 요청해서 보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쪽 소상공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에 아무리 바람이 일었다고는 하지만 최초의 시의원이 되셨고 이제는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킨십을 하고 계신지 더더욱 그 비결이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그 바람이 안 불 수 있다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한 논리예요. 20.1%를 제가 대면을 해서 설득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 16만 정도 되거든요. 유권자가. 그러면 한 10만 정도를 그가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만 명만 만나면 되네? 2만 명만 만나가지고 이분들 마음을 돌리면 승리. 겁나 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2만 명을
꾸준히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실제 만나오신 거예요? 실제로 지역위원장 된 직후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최대한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일단 보냈어요. 그래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현안 얘기 나누고 불편한 거 들어드리고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고 이현이라는 사람 피하라고. 그러니까 네. 진짜 그 페이스북이나 지금 하고 계신 SNS 가보면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아니 대부분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들이야. 예. 근데 너무 많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참 대단한 정성이나 싶기는 한데, 어때요? 지금 그 보수적인 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먹히고 있나요, 현재? 저는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의원 할 때 이제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지역에 수건 사업도 해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십 년간 안 됐던. 말씀을 하시라니까. 예. 뭘 했는지. 뭘 했는지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저희 계금 골목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전통시장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고 수십 년이 흘러도 절대 안 되는 사업이래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1년차 때부터 이제 그거부터 처음에 딱 시작을 했죠. 근데 상인분들이 노력이 너무 가상하대. 안 된대요. 괜찮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땅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한 게 있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센터를 지었어요. 아예. 아예. 센터를 짓고 그 안에 화장실 넣어버렸네. 예. 천재네. 요것만 짓자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센터 짓게요 해놓고 화장실 안에 넣었어요. 오픈하면 되니까. 네.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네. 돈이 모자라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구청이랑 협의를 잘해서 이제 불용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지역으로 돌려와가지고 시에서 편성하는 거에 그 예산을 타가지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국비를 10원도 안 쓰고. 돈까지 안 들이고. 네. 야, 이런 거는 동네 주민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담벼락에 벽화 그려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제가 가서 그려드릴까? 근데, 예. 자, 요런 어떤 그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지만 이건 이제 어떤 그 시의원의 네네. 역할이었다고 치면 국회의원은 다소 조금 더 이제 과격적일 수 있잖아요. 맞죠. 또 어떤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뭐 부산 전체를 떠나서 경북 또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하셔야 될 목표치를 좀 높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부산 지역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문제 되고 있는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는 줄고, 맞죠. 평균 소득은 줄면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맞아요. 유출되는 현상들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젊은 최연소 후보인 이현 후보가 지금까지 이제 2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해드린 일보다 이 유출돼서 떠나가는 동지들, 후배들,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뭔가 그런 쪽에서의 대안과 어떤 준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시의원 때 했던 게 있어요. 점포 메트로 청춘 드림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거기 교통공사랑 시설공단이 이렇게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상가들 요즘에 지하상가들 많이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을 넣을까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길래 그러지 말고 그 공간을 청년들한테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부산교통공사랑 그다음에 뭐 진구청이랑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점포역에 있는 그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가 문제인 게 그러고 나서 제가 떨어졌어요. 무산돼 버렸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되는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순환이 돼서 이 친구들이 성공해서 나와서 후배들이 들어가면 이 후배들을 또 도와주고 그래서 본인들끼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그 조그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입주까지 하고 진행은 잘 되고 있으나 이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들었은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에 되게 좋은 땅이 있습니다.
철도지하와 경부선 철도지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남들은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눈독 네. 들이고 있는 그런 땅을 그 땅에 정말 핵심적인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판교에 보면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청년들이 몰리면 하나의 생태계가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지역에 출마하신 예비 후보들 한 4분 정도 만나봤는데 네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네.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맞죠. 근데 지금에 있는 국진당은 전혀 이제 그냥 말뚝 박아놓은 거니까 관심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 그 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네트워크가 없어갖고 어떠한 수건 사업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니면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 똘똘한 의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지역구 맞아요. 의원들의 네트워크가 맞아요.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처럼 생태계를 구성- 이뤄낼 수 맞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의 의원 가지고는 지금에 있는 부산의 체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 갈아엎어야죠. 천지가 개벽을 해야만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학도이시고 물류 전문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부산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는 게 저희가 정말 큰 이변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시의원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됐었거든요. 이제 저희 구청장이라든지 이제 국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었고 2029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시죠? 이 정부가 네, 여러 번의 공약을 까는 중에 유독 부산 쪽 공약들을 많이 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특별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4월에 국회에 들어가면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제대로 된 공항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주변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부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포진을 하게 되면 손 잡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게 물론 이제 저쪽 애들이 욕먹을 짓을 했죠. 지난 그 21대 국회를 통해 갖고 부산에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사실상 공약을 지키지 않고 또는 부산을 퇴행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부터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까지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시장에 와서 떡볶이랑 튀김만 처먹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주민들의 분노 또는 이러한 그 주민들의 어떠한 변화의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현 후보가 만일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떠한 강점으로 그분들한테 선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활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 거의 무슨 공약을 말도 안 되는 다양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몇 퍼센트나 지키셨어요, 공약률? 나중에 뭐, 계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거의 다 뭐가 됐든 간에 다 건드리긴 했었어요. 뭐가 네. 됐든 간에 다 하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걸릴 또 그냥 딱 적어놨던 거예요. 다들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4년 동안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이제 주민분들이랑 이제 본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저희 가치에 맞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불가능한 거는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 CCTV를 없애달랍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안 된다고 하지만 가능한 거는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 구의원님이나 시의원이나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해결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치가 맞는 그런 걸 전달을 해서 꼭
당선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현 후보가 아직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비 후보예요. 네, 경선을 맞습니다. 거치지 않으셨지만 제가 부산에 핵폐수 관련한 규탄대회도 갔었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뭐 부산 지역위원회 서은수 의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뵈면서 참 활동력 있고 정말 그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엑스포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넘어오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부산 진구에도 경쟁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분이 이 부산 진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지 명확하게 안 정해진 상태라고 네, 들리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이제 삼선 의원님, 현직 의원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른 후보들도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죠. 또 저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타고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쪽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뭐 무소속 나오니 또 단일화한 이 난리를 칠 수 있을 건데 선거까지 기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네. 2달 남짓 남았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서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지 여기 카메라를 보고 유권자와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본인의 정치에 대한 각오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지금처럼 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현을 꼭 지지해 주시고 주변에 가야, 계금, 범천, 점포, 부전 이동에 지인분 있으면 꼭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들 중에 이제 큰 정치하는 분들 계시고 지역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요한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항상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 TK, PK 같은 지역 안에서는 그러한 정서 없이 날로 먹는 정치가 횡행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역차별받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고 그걸 지금 이번 22대 선거를 앞두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후보로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후보로서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반드시 부산 진구 최초의 네.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저희가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당선되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